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게임 타운 방송 레트로피플, 추억을 삼아 오늘도 모험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르마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이렇다는 거는 저 혼자서 녹음을 진행한 건 다행스럽게도 아니고요. 오늘 녹음을 나와주신 로치씨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불려 나왔어요? 불려 나왔다니요. 요즘에 내가 제일 개근하는 것 같은데? 우리 둘도 아니죠. 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급하게 일이 생겨서 못 오기도 했었고, 요즘 따라 로치씨 출석률이 좋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출석률이 좋다기보다는 너라도 와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 저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 당일 급한 일이 생겼다고요. 그걸 뭐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약간 만만한 게 너니까 빨리 나와 이놈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니에요. 로치씨가 약속을 잘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좀 빡세긴 했어요. 일정이 좀. 오늘 두 분이 생업전선에 다 투입이 되셨다 보니 저희 둘이 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오프닝 멘트 할 때 하이테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 뻔했었어요. 하이테크도 둘이서 자꾸 할 때 하이테크를 시키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한다고 해서 트라이 하면서 막 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약간의 좀 혼란이 있었다. 새삼스럽게 국장님이 또 보고 싶어집니다. 어서 좀 오세요 라고 불러도 오늘은 오지도 않으시고. 오늘은 못 오죠? 자, 뭐 그래도 아무도 없다고 해도 여행 떠날 거는 떠나야죠. 네. 모험 떠날 거는 떠나야지. 안 오면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람이 없으면 분량 알아서 채워야지 우리도. 네, 오늘도 한번 로치와 카르마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듣고 가실 게 있죠. 유묘장님의 광고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게 있었지 참. 목요일 저녁에 만나는 판타스틱 레트로 어드벤처 타임. 본격 고전게임 탐험방송 레트로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을 힘입어 다양한 고전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탐꾼 여러분, 코인입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등장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착각을 한번 해보면서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불쑥 난입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방송에는 제가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두 분이 알아서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들으시는 방송분은 얼마 전이죠. 주 초가 일요일부터 시작하면 이번 주라고 봐야 되나? 갑자기 아침이라 좀 헷갈리네요. 일요일날 녹음을 두 분이 하셔서 전달 받은 회차 본 중에서 급하게 편집을 해서 손을 쓴 다음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예고편에서 나간 대로 떡밥을 하나 하이테크 중에서 회수를 하려고도 했고, 두 분이 모이셔서 알아서 작당 모의를 펼치신다는 것은 나름 또 최신 게임의 조예가 깊고 거기에 관심들을 줍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에 대한 방송분 또한 두 분이 녹음을 같이 해오셨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세 가지의 하이테크 관련 떡밥들이 편집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상태입니다. 사실 하다가 반쯤 손 났고요. 이거를 어떻게 줄여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장황하게 녹음이 좀 돼 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를 싸맨 상태에서 안 되겠다. 일단은 본업으로 돌아가서 레트로부터 간단하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회차를 좀 찾자 해서 급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된 상황입니다. 참고로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시간은 아마 저녁 때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간은 11일 아침 7시 1분입니다. 그 말은 즉슨 제가 잠을 안 자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오늘 좀 부모님을 빨리 찾아뵈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침부터 좀 움직여야 되는데 미치겠습니다. 환장할 따름이고요. 새벽까지 그 하이테크 관련된 회차를
주구장창 편집을 해보면서 분량을 줄여봤으나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어떻게든 내고 다녀와야 된다는 일념 하에 지금 다시금 선회하여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공개가 안 된 하이테크 차들은 저희가 검수를 더 해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가급적 잘 정리를 해서 들려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즐겁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두 분이 앞에 거나하게 하이테크 관련된 거 회차를 좀 녹음을 쭉 하신 상태라서 조금 텐션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정신 안 차리고 앞으로 방송하시면 두 분들 내 마음속에 빵점 드립니다. 각오하세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미밀장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오늘의 녹음이 참 씁쓸합니다. 저희 못 들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완전체가 모이는 날이 너무 없었어요. 저희가 오늘 이제 모험을 떠나야 될 게임은, 이 게임도 참고로 모험이에요. 주제 테마가. 모험이긴 한데요. 애매합니다. 참고로 원작 스토리가 따로 있는 게임입니다. 원작이 그쵸. 따로 있는 게임이고, 애니메이션이 원작이죠. 애니메이션 게임에, 그리고 거기 있는 주제가 테이밍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본격 주제는 원래 모험이었다. 아,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모험을 떠나는 게임으로 만든 게임을 저희가 오늘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게임의 이름은 디지몬 RPG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이거를 근데 사실상 디지몬 RPG를 아실 분이 얼마나 되실지 좀 모르겠어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자, 안내양 소개해 주시죠. 설날을 맞이하여 찾아뵙는 레트로 피플. 오늘 탐험해볼 스테이지의 주인공인 디지몬 RPG는 2003년 3월 10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국내 개발사인 무브게임즈에서 제작 및 발매한 게임입니다. 디지몬 시리즈 중 세 번째 작품인 디지몬 테이머즈를 기반으로 자신의 디지몬과 함께 맵을 이동해가며 필드에 있는 적을 클릭해 전투로 이어지는 JRPG 형태의 구성으로 발매 이후 약 300가지의 다양한 디지몬들이 등장하며 현재까지도 꾸준한 관리와 유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판타지 월드를 경험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디지몬 탐험가들을 유혹하는 본 작품은 현재 PC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네, 소개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상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몬 테이머즈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원작이 된 게임이에요. 그쵸. 근데 참고로 이 게임을 국내 제작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랬죠. 이 애니메이션은 일본이 원산지였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묘했어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 사와서 만든 느낌이에요. 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킹오파가 넷마블에서 딱 그렇게 킹오파 올스타 막 그렇게 하는 느낌인데, 야, 그래도 그때 당시는 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영상으로만 보던 게, 내가 이걸 키울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그런 게임이었죠. 아,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몬 RPG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대적으로 바라보는 디지몬 RPG입니다. 로체 씨, 디지몬 RPG 어떻게 접하셨을까요? 근데 솔직히 저 나이 때는 이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일단 디지몬 시리즈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유명할 때고. 그렇죠. 보통 보통 제일 잘 나갈 때죠. 디지몬 시리즈가 이제 거의 포켓몬스터 게임으로도 유명한. 네, 애니메이션이 그때는 거의 유명하지만. 자강두천했었죠. 정말 이제 디지몬파 대 포켓몬파 파벌이 굉장히 크게 있었지만, 야, 이 디지몬도 인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포켓몬에 비해서도. 그쵸. 뭐 지금이야 많이 떨어졌지만. 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했지만. 네. 근데 뭐 그때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가는 IP였기 때문에 이 디지몬 RPG 자체도 꽤 잘 되는 편이었고 대회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투니버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는 이게 디지몬이 진화체가 왜 성장기, 성숙기, 완전체, 궁극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체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게임 패치상으로요? 네,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왠지 오늘따라 레트로 피플 주제 중에서 로치 씨가 정말로 많이 해본 게임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게임은 그렇게 길게 안 했어요. 일단 레벨업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좀 지루했거든요. 레벨업이 힘들었다. 네, 그렇게 막 그래픽도 썩 좋은 편은 아니었고. 그 당시 기준으로도 그렇게 막 대단한 그래픽은 아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한창 그때 디지몬 테이머즈 시리즈 나오고 이럴 때 나온 거다 보니까 인기는 당연히 좋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세계관이 좀 따로 노는 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자체도 저도 확실히 텔레비전에서 좀 방영되던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하다가
그거를 할 수 있대와 저는 제일 먼저 본 시리즈가 디지몬 어드벤처였나? 어드벤처가 네. 제일 먼저지. 그 시리즈를 보면서도 약간 그때 다마고치를 좀 갖고 놀았었어요. 아, 그게 네. 1순위긴 하죠. 왜냐면 그 이제 다마고치를 맨 처음에 갖고 놀면서 뭔가 이제 여자애들은 그대로 다마고치가 유지가 됐고 뭔가 이제 새로 나온 그런 디지몬 시리즈 게임기가 있었어요. 남자애들은 그래서 그 디지몬 디지몽이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나왔던 그렇죠, 게. 펜듈럼이었던가? 그걸로 이제 처음 했었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애니메이션이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그때 같이 나왔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런 걸 제가 키우고 있다가 나중에 와 이게 PC 게임으로 나왔대 하면서 디지몬 테이머즈라고 하는 시리즈랑 연관 지으면서 했었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거 있었죠. 뭐 내가 디지몬을 키울 수 있다. 아, 예. 와 그때는 정말 친구들이 다 그것만 했었어요. 아, 맞아요. 왜냐면은 나도 이게 한번 그때 봤었던 걸 해볼 수 있다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모든 영상 매체에서 그냥 보기만 했던 걸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데 한 번쯤 관심이 가고 그리고 어릴 때 재밌게 봤었던 거다 보니까 그래? 그때 한번 향수를 좀 살려볼까 해가지고 하긴 했었죠. 근데 아마 그 이후에 아마 유료화 선언을 했었나? 그래서 한번 인기가 팍 식었을 거예요. 참 그때 당시 게임이 아직도 뭔가 한국에서는 돈을 주고 게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좀 많이 약하긴 했었어요. 네, 그것도 있었고 대 온라인 게임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그쵸. 게임으로 그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보통 그때 많이 무료 게임들이 많이 나와서 네. 비슷한 예시로 이제 바람의 나라도 한 레벨 20까지만 키우고 그만하고 그 그쵸. 와중에 이제 뭐 결제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PC방 가서 하는 사람들은 좀 극소수고. 넥슨이 좀 그런 게임이 많았죠. 레벨 제한 두고 그 다음에 유료로 전환시키는. 그렇죠. 그렇게 그래도 이 게임이 저도 이게 했을 때는 그래도 추억을 좀 살릴 수 있는 내가 본 디지몬들이 저렇게 막 움직이고 있구나. 잡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붙들어서 시작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거는 동의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각적으로 바라본 디지몬 RPG인데요.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아까 로체 씨가 그래픽적으로, 뛰어나진 않다고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당시 정말로 신기했었어요. 다만, 얘네 모델링이 3D 모델링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좀 엉성한 3D 모델링이었죠. 네. 근데 그때 당시는 3D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때기도 했었고 그래도 뭔가 입체감 있는 디지몬들이 나와서 굉장히 좀 괜찮았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도 가장 애니메이션틱하게 3D를 잘 뽑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다만 이제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자체가 지금 보면 약간 어색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바라보고 싶은 건 그때 당시 시대를 바라봤을 때 좀 괜찮았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뭐가 나올 때가 아니었어요. 플스만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2D가 매끄럽진 못했었거든요. 솔직히. 3D가 그렇게 매끄럽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PC이기도 했어서 오히려 잘 뽑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었죠. 있죠. 아직까지 그때도 이제 막 오락실이 번창하고 있을 때였고 9798 날라다닐 때 그리고 철권 딱 날라다닐 때 뭐 철권이 딱 거의 대표적인 3D 격투 게임이었잖아요. 그렇죠. 3D 게임 중에서 그 시대 대표적으로 뽑으라고 하면 철권이 있었을 텐데 그 게임이랑 비교했을 때 일단 크기부터가 관점 시점이 멀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좀 더 매끄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깝지 않았으니까. 철권은 그쵸. 반면에 너무 가까웠었고 그래서 그래픽적으로는 그런 건 나름 잘 살렸다? 줌 잘 당기고 그래픽적으로 잘 챙겼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싸게 잘 만든 느낌. 머리 잘 굴려서. 예. 야, 쟤들 지능적이야. 아주 튼실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로치 씨는 시각적으로 좀 어떠셨을까요? 얼직하게 말하면 저는 그때도 약간 좀 모션 같은 게 빈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건 부정할 수 좀 없죠. 재미없다 이렇게. 확실히 그건 좀 있었죠. 애니메이션을 3D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있던 모션들을 다 3D로 만들었다 보니까 그 괴리감이 좀 약간씩 있었어요. 네,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연출도 그렇고. 네, 근데 약간 이제 게임으로 오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 당연히 이해는 하지만 아쉽다 싶은 게 많았죠. 그러니까 아까 저랑 이제 여기서 좀 반대되는 거죠. 캐릭터들을 바라봤을 때 멀리서 봐도 괜찮은데 필살기 때도 멀리서 하니까 뭐가 이게 딱 그런 거지. 그레이트 나가니 막 필살기를 쓸 때 줌 딱 당겨주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멀리서 그냥
쏘고 있는 것만 보면 크게 멋이 없죠. 뭐 지금 같았으면 아마 필살기 쓸 때 막 연출 나오고 딱 집중하면서 다른 컷신도 있고 그렇게 빼줬을 텐데. 아마 뭐 나루토나 드래곤볼 이런 거 보면 아마 그렇게 네. 빼줬겠죠. 그것도 장단점은 있겠지만 몰입감 부분이 그러면 더 좋았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류의 게임들이 별로 없을 때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게 유일했거든요. 뭐 일본에서야 그 콘솔 게임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왔지만 그렇죠. 그 한글화가 안 돼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한글화가 참 로치 씨가 언제나 얘기하는 더빙이랑 한글화가 좀 안 될 때긴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한 디지몬 게임이었는데 사실 종류도 그때는 진짜 빈약했거든요. 아, 그러고 보면은 바로 이어 넘어가서 게임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면 사실 제가 아까 이 도입 부분에서 소개드릴 때 모험과 채집, 테이밍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딱 그랬어요. 그때 제가 얼핏 기억나는 문구가 당신이 원하는 디지몬을 잡아서 키울 수 있다. 포획 기능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켓몬스터랑 얘가 좀 많이 비교가 됐었어요. 왜냐면 포켓몬스터도 몹을 이제 몬스터를 이제 좀 피를 깎아가지고 포켓몬 피를 깎아서 몬스터볼을 던져서 채집을 하잖아요. 네. 사실 디지몬은 원래 내용이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쵸. 원래는 이제 파트너 디지몬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 명 있으면 그냥 쭉 가는. 영원한 친구, 넌 나의 파트너 이런 개념인데 갑자기 거기 포획이 있다는 거야. 막 원하는 디지몬을 잡아서 키우세요. 이거 씨 뭐야? 밀렵군인가? 뭐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할 때 그 부분이 조금 나도 양심에 찔렸어. 아, 이건 디지몬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바라봤을 때는 포획은 아닌데. 그 설정이 좀 깨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적으로 바라봤을 때 포획이 분명 끌리는 요소긴 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애를 키울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원래 디지몬은 그렇게 수렵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네. 한마디로 순정이 있는 그런 거예요. 순정. 네. 내 순정을 지키는 딱 그런 네. 건데. 순정을 짓밟았네. 그러니까 순정을 짓밟고 게임에다가 이제 그렇게 게임성을 넣었고. 그런데 또 이런 관점도 있어요. 게임적으로 봤을 때 왜 테이머즈 시리즈를 게임으로 만들었을까? 아,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많이 걸려요. 할 거면 그냥 어드벤처부터 시작해서 늘려가지.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디지몬 테이머즈 시리즈 특징이 이 디지몬 어드벤처하고 한국은 파워 디지몬이라고 있는데 사실상 이 어드벤처 제로 2죠, 그게. 일본은 그 통합본이죠. 그러니까 이제 편의상 한국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디지몬 어드벤처하고 파워 디지몬은 게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 테이머즈에 비해서. 왜냐하면 테이머즈는 그때 얘네가 또 카드 장사를 시작합니다. 아, 맞아요. 디지몬에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약간 파트너, 그러니까 선택받은 아이, 그러니까 디지몬의 파트너가 뭔가 진화를 도와주고 뭔가 영혼의 친구, 우리는 같이 영혼을 교감하는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의 주 모태는 그런 거였거든요. 같이 성장해가는 그쵸. 아이들과 디지몬이 성장해가면서 발전해 나간다. 이런 게 테마였는데 여기다가 어른들의 상술이었는지 갑자기 카드를 끼워 넣어가지고 아, 맞아요. 파트너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강화를 시켜줘요. 아, 맞아요. 이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야, 이거 게임으로 만들기도 좋고 상품성 만들기가 좋았다. 다른 디지몬들에 비해서. 왜냐면은 포켓몬 같은 경우는 포획이 되잖아요. 네. 얘는 그것도 없었어.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획 자체가 없는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성을 늘 게 없는 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카드 게임을 딱 추가를 하면서 한 거죠. 그때도 실제로 그래서 디지몬에서 특징, 포켓몬 하면 몬스터볼 있잖아요. 네. 디지몬 하면 디지바이스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 디지바이스가 이제까지는 그냥 얘와 나와의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교감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딱 보면은 증표, 교감용 네. 증표. 그러니까 뭔가 배지 같은 게 보안관 배지 마냥. 그렇죠. 자, 이게 증명서다 딱 이런 느낌인데 진화시키고 우대 그 외에는 쓸모가 없었어 사실상. 근데 거기서 파워 디지몬 넘어갔을 때 아까 말했던 그 카드를 이 디지바이스라고 하는 걸로. 아, 네. 테이머즈 넘어갔을 때. 그렇죠. 그걸로 이제 인식을 시켜서 그걸로 이제 뭐 카드 승인하듯이 애들이 그거 엄청 따라했을 거예요. 아, 그쵸. 그 딱 보면은 연출도 애니메이션 연출이 맞아요. 야. 이게 딱 뭐든지 하기가 좋았어. 아니, 근데 이게 남자애들끼리만 하던 장난인데, 네. 옛날에 카드 같은 거 있으면, 다른 애 엉덩이에다 긁고 카드 슬래시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고 놓쳤어요? 아니, 누가 저한테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어린애들이 엉덩이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어린애들 좋아하는 거 엉덩이. 방구, 그런. 응가. 참.
뭐 저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임적으로 잘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테이머즈 시리즈를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게다가 그때 한창 이제 제일 최신 시리즈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있지 않았나. 흐름도 잘 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로 그 디지몬 시리즈 자체 인기가 조금씩 하락했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만났다고 해야 되나요? 임자를. 그런 것도 없잖아 있죠. 아, 그리고 포획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그때 포획도 좀 하려고 했는데 아구몬이 너무 키우고 싶어서 했는데 아구몬. 포획 확률이 너무 극악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 정말 극악했어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무엇보다 포획에 대한 공식도 없고 그러니까 네. 지금에야 많이 나와 있겠지만 데이터가 정말 없잖아요. 없었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거 키우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레벨업도 되게 힘든 편이었어가지고. 작년 기준에 한번 이 관련된 영상을 봤었거든요. 요즘 네. 근황이라고 하면서. 요즘은 뭐 패키지 상품 때리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쵸. 레벨업도 씌워주고. 디지몬도 종류가 엄청 많더만요. 아, 보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뭐 최근형까지 다 나온 것 같던데. 최근형까지. 네. 최근 형태의 디지몬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당시는 사실상 디지몬 게임이 그거밖에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이 이 디지몬 RPG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워낙에 또 IP가 멀리 보급돼서 많아졌다 보니까 많기도 하고 한글화가 돼서 일본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포커스가 많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정말 그 시대를 생각하면은 센세이셔널하긴 했어요. 아, 그렇긴 하죠. 아, 어떻게 디지몬을 했어. 제일 잘 나갈 때였으니까. 로치 씨는 혹시 이런 그 RPG 중에서 좀 더 게임적으로 좀 기억에 많이 남으셨던 것도 추가적으로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 게임 쪽으로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서 진화를 시켜서 싸우게 하잖아요. 네. 근데 진화를 시켜놓으면 그 게이지가 달아요. 아, 게이지 있었죠.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요즘에는 좀 널널하게 주는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캐릭터 자체가 처음에 HP라고 하는 이제 체력, 그리고 네. MP라고 하는 스킬 쓸 수 있는 마나, 쉽게 생각하면 마나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굳이 말하자면 이제 원작에서도 그랬지만 진화하는데 약간 그 제한 시간 같은 게 조금 있었거든요. 맞아요. 얼마까지다라고 딱 하진 않았어도 그런 게 조금 있었다 근데 보니까. 게임은 그게 딱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 디지몬의 폭도 좀 좁았어가지고 당신 좀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렇긴 했죠. 그때 당시 스타팅 디지몬들 제외하고는 솔직히 쓸 수가 없었어요. 네. 현실적으로. 아니 이게 너무 잡기가 힘들어. 잡기 힘들고 쓸만한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히 애니메이션이나 카드 등으로 알고 있던 그 디지몬 종류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가지고 불만도 좀 많았죠. 저는 그때 이미 카드 같은 걸 좀 열심히 모았어가지고 뭐 대충 뭐가 나오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뭐 진화 트리 이런 것도 대충 다 아는데요. 아니 이거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나중에 거의 나이 먹고 보니까 거의 다 있더라고요, 요즘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됐었던 것 중 하나가 게임 자체 IP는 디지몬 테이머즈인데 초반에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전 세대 거를 좀 갖다 썼단 말이죠. 아, 그렇죠. 차라리 테이머즈로 할 거였으면 테이머즈 거를 가지고 초반을 딱 잡고 그 다음에 패치로 어드벤처랑 파워 디지몬을 넣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좀 상술적인? 따로 논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제 테이머즈 시리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람이 사는 현실 세계랑 이제 디지몬 세계랑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거면 굳이 테이머즈를 했냐, 그냥 모험으로 쌀 거면 어드벤처가 괜찮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맵 자체도 조금씩 애매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처음 시작하는 맵이 디지몬 테이머즈에서 나온 그런 공원 맵들 쓴 것까지는 다 괜찮고 했는데 정작 나오는 애들은 이미 어드벤처 때 그러니까 전 시리즈에서 보던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괴리감이 살짝 있긴 했었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그것도 있었어요. 이 게임 자체가 육성 게임이다 보니까 스토리가 또 없었어. 맞아요. 약간 그때도 뭔가 스토리 지금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메이플 스토리를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각각 캐릭터들마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대로 안 해도 되고 해면은 좀 몰입감 있고 오히려 그때 스토리적인 부분을 조금씩 넣었으면 괜찮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그때도 스타팅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뭔가 내가 커스텀하는 캐릭터들도 아니었고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주인공들. 네. 테이머즈 그러니까, 주인공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물론 그리고 디지몬들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있었긴 했어요. 아, 그렇죠. 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토리를 안 짠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볼륨이 조금 없어진 감도 좀 있어요. 아, 맞아요. 정작 해야 될 거는 디지몬인데 뭔가 스토리도 없어. 원래 그리고 디지몬끼리 싸우는 건 있는데 그거는 애들이 모험을 하면서 그냥 위기에 봉착되어서 한 거였지. 사실상 배틀 요소는 그렇게 없었었거든요. 아, 만화 그쵸. 자체 보면.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게임 자체가 대회도 있었어요. PVP가 있었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게임성은 여러 가지 넣을 건 넣었는데 재미적인 거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개연성도 좀 부족했고요, 사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런 재미적인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혹시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잘 살렸었다, 재밌게 했었다, 내지는 아쉬운 거 있었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로체 씨 경우에? 아쉬웠다면은 전 지너트리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다. 예, 좀 가능성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디지몬 하나에. 네. 근데 이게 딱 하나로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적어도 그때 당시에는.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여러 장르에서 이제 이 디지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디지몬이 여러 개의 그 진화트리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좀 고려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좀 약간 그 게임으로서의 한계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준 느낌이라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그 업데이트가 너무 늦었어요. 아, 업데이트. 그러니까 디지몬을 풀고 뭐 캐릭터들을 더 풀고 이거를 네. 디지몬 좀 인기 있을 때 빨리빨리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너무 늦어진 느낌이에요 지금. 오히려 그런 거 못 잡았다. 지금 그 디지몬 IP 자체 인기가 떨어질 때까지 잘 안 했다고 봐야 되나요? 오히려 그 부분이 뭐 한번 이거는 그리고 게임도 좀 물 들어오고 이럴 때 좀 업데이트를 좀 빡세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 뭐 이제 완전체 다음에 궁극체도 좀 인기 좀 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긴 이제 그때 저도 대회를 얼핏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완전체밖에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쵸. 완전체도 이제 레벨이 좀 올라야 진짜 제대로 된 필살기 쓸 수 있었거든요. 아, 맞죠. 그 게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기술 자체가 레벨이 올라야 쓸 수 있다는 거는 동의는 하는데 솔직히 이게 디지몬 특성으로는 아니거든요. 그쵸. 디지몬 이게 포켓몬들은 일정 그 단계가 올라가고 스탯을 올려야 본인이 이제 트레이닝 돼서 스탯을 올려야 기술을 쓸 수 있었으면 얘네들은 사실상 진화하고 나면 끝이었고 그쵸. 오히려 거기서 하면은 그냥 스킬 레벨을 올려주는 시스템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근데 얘네는 또 갑자기 레벨별마다 진화는 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건 기본 공격이야. 그쵸. 멋이 없어. 예. 뭐가 쓸모가 없어. 아니 쓸모는 있어. 쓸모는 있는데 내가 바라는 그게 아니지. 그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던 연출은 딱 진화를 하면 갑자기 필살기를 막 2-3개씩 쓰고 뭔가 역전되는 그림이고 있었는데 이거는 딱 진화했는데 그냥 갑자기 진화해서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먹으로 때려요. 그냥 툭 하고 때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없는 거야. 막상 진화를 시켜놨네. 예. 그래서 사실 그 괴리감이 좀 필연적으로 없을 수는 없었어요. 카르마 씨는 어땠는데요? 재밌었던 걸로 말하면은 솔직히 저는 테이머즈도 재밌게 봤었어요. 그 이전 것도 재밌게 봤었지만 거기에서 각각 마을의 NPC들을 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캐릭터들을 많이 넣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몰입감 부분은 어느 정도 잘 살려줘서 좋았고 그리고 그 카드에 있었던 그런 아이템들을 몇 개 넣어줘서 좋기는 했었어요. 내가 봤던 그 디지몬 테이머즈라는 그걸 가지고 만든 게임이구나 해서 재밌기는 한데 아니 너무 극악해야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초창기 그러니까 정말 그 시대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 게 레벨업 하기도 어렵고 아이템 줍기도 어렵고 뭔가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맞아요. 정말 왜 그때 당시도 보면 메이플 스토리,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레벨업 하기 다 힘들었어요. 다 엄청 힘들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 맞아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참 요즘 게임은 오히려 게임에서 매크로를 쓰게 해주잖아요. 네. 그때는 매크로가 뭐야. 근데 쓰는 이유는 있었지. 레벨업을 하기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불법이지만 그렇게 다 쓴 거죠. 그쵸. 그 정도로 레벨업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쉽고 한편으로 보면 조작법이 특이하게 마우스로 다 했었던 게임이었던지라 그러니까 뭔가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질리기 쉬운 스타일이긴 했어요. 제가 평상시 같으면 재미적인 걸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할 텐데 정말 이 게임의 재미는 디지몬이라는 IP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시절엔. 그러니까요. 지금도 매한가지긴 해요.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디지몬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 IP 이게 이 게임의 전부 진짜 시작이자 끝이에요. 좀 원작 IP에 많이 매달려. 네. 그래도 정말 그 유일하다기보다 유일하죠. 유일한 장점은 딱 그거예요. 디지몬을 내가 움직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디지몬, 내가 한번 키워보고 싶었던 디지몬들을 키워볼 수 있어. 가 정말로 이 게임의 시작이자 끝. 그쵸. 정말 끝이에요. 제 닉네임이 카르마잖아요. 모든 시작의 원흉이자 근원. 그게 딱 디지몬. 이 게임에 딱 카르마는 디지몬이라는 IP 딱 그거예요. 참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쉽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런 걸 게임으로 내줘서 그 시대는 정말 좋았어요. 네. 짱구는 못 말려. 하얀 마음 뱉고 이런 건 있었죠. 있었는데 뭔가 그 외에 다관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로봇, 네. 메카물이라든지 아니면 몬스터팜이라든지 뭔가 좀 그런 게임은 뭐 없었어요. 건담도 그때는 한국에서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나마 SD 간다면 요 정도? 응. SD도 사실 그 이후 세대죠. 좀 뒤지긴 넷마블 쪽에서 네. 이제 했었던.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내가 어릴 때 재밌게 봤었고 그런 걸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아까도 대조되는 포켓몬이 있었겠지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짭소리를 많이 들었나?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죠. 디지몬이면 디지몬의 색깔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너무 게임적인 걸 넣다 보니 테이밍을 넣었다. 또 뭘 넣었다. 그리고 소스가 너무 부족했다. 네. 온라인 게임의 한계도 있었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재미적인 요소가 참 디지몬에 있는 그런 재미적인 요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이상하게 짜장면이라고 이건 짬뽕이라고 먹었는데 왜 너한테서 짬뽕의 향기가 잘 안 느껴지느냐. 뭔가 아쉬운 짬뽕이다. 그냥 그 오징어 짬뽕 같은 느낌? 오징어 짬뽕이 훨씬 낫죠, 차라리.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야. 그냥 짬뽕은 맞아. 분명 국물도 그렇고 들어간 재료도 그렇고 짬뽕은 맞는데 이상해 뭔가. 아쉬워. 이 집 짬뽕 이거 맞는데 근데 짬뽕을 그 집밖에 안 팔아. 그러니까 또 먹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안타깝다. 참 안타까운 오늘의 주제 디지몬 RPG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레트로 피플의 시그니처 멘트를 하나 해야죠. 나에게 있어서 디지몬 RPG란 로치씨 아픈 손가락이다. 아픈 손가락이다. 분명히 어렸을 때 추억을 왕창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건데 애가 많이 아프다. 저 같은 경우는 나에게 있어서 디지몬 RPG란 디지몬을 체험하게 해준 첫 컨텐츠다. 처음이자 마지막 컨텐츠였다. 와, 마지막까지. 난 진짜 그 이후로 디지몬 컨텐츠를 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나는 그 뒤에 뭐 사이버 슬루스나 이런 걸 해봤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진짜 그거밖에 안 해봤었어요. 왜냐면 난 그때 이제 그 이후로 메타슬러그나 주구장창 했었으니까. 네, 저는 메타슬러그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디지몬 마스터즈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왜 저는 그런 건 또 못 봤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게 딱 인식이 있었던 게 국내에서 홍보도 그렇게 잘 안 해줬었어. 뭐 그렇긴 해요. 그때 당시 디지몬 RPG는 또 홍보도 잘 해줬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제 처음이자 마지막인 디지몬 게임이었죠. 맞다. 나중에 그건 있었다. 다른 시리즈의 대전 격투 게임은 한번 했었다. 그 이후 시리즈. 그래요? 대전 격투가 있었다고? 격투로 해가지고 한 거 있었어요. 뭐 그거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명 배우지만 배우를 향한 열정과 꿈은 그 누구 못지 않습니다. 진중하지만 유쾌하게 다양한 작품과 연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이름 없는 배우들의 작은 공간 팟캐스트 검색창에서 배우사롱으로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묘묘입니다. 청사꾼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탑버리 퀘스트가 잘목을 잡고 놔주지를 않아요. 녹음하러도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그래도 이렇게나마 인사드리고자 불쑥 끼어들었는데요. 설 연휴도 이제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이제는 반갑게 만났던 사람들하고 잠깐 이제 뒤로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과 함께 올 한 해 청산꾼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게 진심으로 기도드릴게요. 저도 시간 되는 대로 얼른 마을로 달려가서 국장님도 놀려야 되고
카르마 로치도 놀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빨리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모험 동행하고 싶거든요. 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별일 없이 즐거운 레트로 라이프 보내면서 주변 사람들 보이는 복들 다 챙겨서 야금야금 다 모아서 많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뮤미였습니다. 열심히 워프 타고 갈게요. 조만간 다시 만나요. 네, 레트로 피플이었습니다. 오늘 솔직히 게임 저희가 고전 게임 탐험 방송인데 어째 고전 애니 탐험 방송이 살짝 언짢아 있던 것도 있었어요. 사실 애니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좀 참았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상 오늘 주제가 애니메이션을 게임으로 만들었었던 거를 했었기 때문에 필연듯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디지몬은 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좀 귀엽기도 했었고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포켓몬보다 인지도는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깝습니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로치씨? 즐거웠는데요. 다른 두 분이 보고 싶네요. 보고 싶다. 네, 죄송합니다. 선 넘네. 네, 김범수 팬분들한테 죄송하고,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잘못을 정말로 죄송합니다. 자, 빨리 마무리 멘트 하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주저리 떠본 레트로 피플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추억이 있었던 게임이 있으시다면 저희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이 레트로 피플을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 꼭 달아주시고, 끝으로 날씨가 아직도 좀 쌀쌀하기는 해요. 겨울이 또 끝이 아직 안 났죠. 뭐 아직도 한참이기도 하고 또 쌀쌀하다 보니까 언제나 감기나 몸 조심하시고, 특히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가능하다면 4명이서 만나는 날을 기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레트로피플 잘 들으셨는지요?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참석하지 못한 뮤뮤짱이나 저나 아쉬운 마음 가득하지만 그래도 스케줄이 조금 빡빡한 상황이다 보니까 4명이 모이기가 조금 힘듭니다. 아무쪼록 잘 정리해서 모일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스테이지 업로드에 대한 거를 좀 알려드리면요. 다음 스테이지 업로드는 한 주 뒤가 되겠습니다. 한 주 뒤가 아니군요. 예, 2주 뒤가 될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25일 저녁에 업로드 될 예정인데요. 18일날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화 편집자님이나 요즘에 조금 아니라 좀 심각한 상태로 좀 정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개인사적으로도요. 편집 시간이 좀 안 나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조금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들려드리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늘어지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은 연출되고 있지만 일단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꾸준히 인사드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다는 거, 그 점을 헤아려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정국으로 통해서 감사 인사도 전해드려야 되고 안부 인사 드릴 것도 조금 쌓이고 있는데 그것도 다음 녹음 때 잘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견이 길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설 때문에 그러겠죠. 올 설도 마찬가지로 분주하기보다는 좀 정신이 없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시간들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모이셔서 즐겁게 지내시는 시간들, 그리고 설령 그러지 못하시더라도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설 맞이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복들 다 줍줍하셔서 마구스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월 25일 날에 만날 수 있길 바라요.
오케이.